자, 수업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녹화를 다시 뜹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숙제 중에서는 100페이지 마지막 문제 요거 한번 보죠.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5, 16번이 있습니다. 15, 16번. 자, 요 문제 확인하고 갈게요. 자, 수평한 도로를 속력 V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 브레이크를 걸어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멈추었다라고 했어요. 자, 수평면을 달리는 자동차. 그죠? 요게 V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자, 여기서 멈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브레이크를 걸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여기 달리고 있는 구간은요, 바퀴가 구르죠. 바퀴가 구르면 지면과 바퀴의 상대적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자, 여기 멈추는 데까지는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그죠? 돌지 않고 지면을 미끄러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구간은 여기죠.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여기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자,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 F는 운동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은 뮤 K로 잡고 수직항력 N을 씁니다. 자, 근데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치면,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요 운동 마찰 계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뮤라고 했어요. 뮤. 그 다음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은 자동차의 질량을 M이라고 치면 mg가 될 겁니다. mg. 그래서 mg. 자,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게 이 축 방향의 R자힘과 같은 거죠. 그래서 ma 이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어느 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플러스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런 가속도가 생기더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가속도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 가속도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다. 초기 조건만 안다면. 그래서 우리 시간 t 멈출 때까지 요 시간 t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자, 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처음 속도는 v0입니다. 자,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여기에서 자, 요게 이제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0 처음이 V0 자, 그리고 가속도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를 알아낸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항이 넘어가서 갖다로 두면 되니까
t는 뮤g 분의 v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알았다. 아, 이 시간만큼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에 그동안 미끄러져 나간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거리는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시간 t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t 여기다 놓고 v0 알고 가속도 알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μg 그 다음에 v0가 있고 여기도 v0가 있으니까 v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속도가 들어갈 텐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빼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여기는 그냥 μg만 적어줘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t는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μg 분의 v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랑 얘 제곱이 하나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자, μg 분의 v0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분모값이 μg가 하나 남죠? 2가 있으니까 2μg 분의 여기는 분자는 제곱, 요거 제곱밖에 없죠? 자, v0의 제곱. 자, 그러면은 이제 통분 2로 곱해주면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μg 분의 2v0의 제곱에서 v0를 제곱 빼니까 그냥 v0의 제곱 이렇게 남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알아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가속도를 구한다. 가속도만 알면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게 뉴턴 역학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서 운동 법칙 104페이지부터 요거 조금 다시 복습을 하겠는데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운동 법칙이란 건 뭘 얘기하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실제 우리가 운동 법칙의 기본 법칙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가속도 법칙을 얘기해요. 가속도 법칙. 이게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1번과 3번을 또 쪼개놨느냐? 자, 이거는 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이걸 어떻게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가속도가 없다라고 치면 즉 힘이 없는 거죠. 알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정지하는 것은
운동 상태가 정지잖아? 그러면 유지하면 그대로 정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운동 상태가 움직이고 있다. 어떤 바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그래서 이 관성은 물체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좌표 기중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중계. 자, 우리 좌표계로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기준이죠. 그죠? 이 기중계가 정지하고 있던 또는 운동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이 기중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관성 기중계. 이렇게 관성 기중계. 근데 기중계가 가속도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변화라든지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비관성 기중계. 이렇게 나누고 요걸 이제 나중에 관성력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뒤쪽에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관성의 크기는 무엇이 나타내느냐 하면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이 작아진다. 그래서 기차와 그냥 일반 차 누가 관성이 크다? 기차가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달리던 성향이 커져서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커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용 반작용이 있죠. 작용 반작용. 이 작용 반작용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이 가속도의 법칙이, 그죠? 이런 가속도가 없으면 이런 성향을 띠고 가속도가 있으면 바뀌는데 우리가 뭘 잘 아느냐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느냐? 없기 때문에 뉴턴이 관성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운동의 형태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3번 내용은 뭐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힘이야, 힘. 그래서 얘는 힘을 갖다가 보충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란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건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짝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힘을 받았어요. 예, 힘 받았어. 10N을 받았어. 근데 이 10N에 대한 짝을 찾을 수 없으면 이 10N은 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10N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줄을 이용을 해서 잡아당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N에 대한 반작용을 즉 짝이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줄을 이용을 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죠. 줄이 물체를 당긴 힘은 물체가 줄을 당긴 힘과 같다. 그게 반작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줄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물체가 얘를 잡아당겼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힘. 어떤 거? 만유 인력 같은 거. 그런 걸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얘의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쪽 방향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작용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반작용을 찾을 수 없으면 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힘이 아닌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반성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심력, 이런 것들은 이것도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이.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 하나가 작용이면, 얘가 작용이면 얘가 반작용 형태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느냐?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의 합성 불가능하다. 알겠죠? 힘이 합성이 되려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합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알았고 작용 반작용 법칙도 뭔지 알았다. 그죠? 작용 반작용 법칙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A가 B를 어떻게 했다. 당기는 힘이다. 그러면 얘가 작용이면 반작용을 어떻게 구해라?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면 된다. 바꿔치기 해라.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뭐 지구, 물체라고 하면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중력이죠. 그것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가속도 법칙을 한번 보죠. 그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가속도 법칙인데, 이 가속도 법칙은 자,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F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F는 R자 힘인데, R자 힘. 무엇의 R자 힘이느냐? 외력의 R자 힘이다. 자, 여기서 외력과 내력 조금 구분을 합시다. 자,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물체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세 개만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 두 개가 합쳐져 있다. 이쪽으로 힘을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체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외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계에서 작용만 있고 반작용이 안 나타나 있으면 외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체계 밖에서 외력의 반작용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뭐 사람이 밀거나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얘를 또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겠죠. 그럼 얘의
작용이면 이게가 반작용. 그러나 이건 뭡니까? 물체 걔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외력이고, 그 다음에 내력이 있는데, 내력은 뭐냐면, 자, 만약에 A가 B를 민다. 그러면 이렇게 밀겠죠? 그 다음에 B도 A를 밀겠죠? 같은 크기, 방향 반대. 이 초록색 힘은 뭐가 된다? 작용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자, 물체의 개를 이렇게 A, B로 봤을 때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있죠? 그럼 이건 뭐냐? 내력입니다. 그래서 물체계 내에서 작용, 반작용이 다 존재를 하면 내력. 외력은 뭐라고요? 물체계 내에서 작용은 있는데 반작용이 없어. 그러면 외력입니다. 알겠죠? 물체계 밖에서도 만약에 반작용을 못 찾는다. 그러면 힘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외력의 알짜 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걸 우리는 관성질량이라고 해요. 관성질량. 자, 관성질량이 뭐냐면 이런 거죠. 물체가 이쪽으로 힘을 받았어. 그죠? 힘을 받았는데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럼 질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가속도 분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관성질량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지구가 있어가지고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근데 이 질량이 있어요. 중력 가속도 G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질량, 요걸 다시라고 하면 M-N은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이 물체 무게 있죠? 물체 무게 W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자, 얘랑 얘가 같을 이유가 없지만 실제로 같습니다.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얘를 관성질량, 얘를 중력질량이라고 하는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밖에 보이지 않는 우주선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G만큼 가속도를 받겠죠? 그죠? 근데 얘는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G만큼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G만큼 가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향적으로 얘랑 같은 거죠.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밖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방향으로 가속도 G만큼의 빠르기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구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을 구별할 수가 없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속도 법칙에서 운동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가속도입니다. 이걸 구하면 자, 이걸 알게 되면 보세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이 A라는 가속도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초기 조건만 알면 가속도를 안다라고 치면, 자, 초기 조건이 뭐냐면 얘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를 알죠? 그럼 미래 어떤 시점에 몇 초 후에 빠르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봅시다. 가속도를 알고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 몇 초 후에 얼만큼 갔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가속도를 알면 여기는 이제 시간은 없습니다. 자, 이게 초기 조건이죠. 가속도를 알고 초기 조건을 알면, 자, 몇 미터 갔을 때, 몇 미터 가게 되면 그 미래죠. 그죠? 그때 빠르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반대로 가속도와 초기 조건을 알면 빠르기가 어떻게 됐을 때 얼마나 갔는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속도 법칙에서 뭘 구한다? A를 구한다. 근데 이걸 이용을 하려면 결국은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걸렸을 때 그 힘을 운동 방정식으로 잘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세타각이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mg만큼 중력을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축과 Y축으로 구분한 다음에 X축 성분의 힘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Y축 성분의 힘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해서 그 축방향 성분들을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자, F라는 힘이 X축 방향으로 여러 개가 있다. 1번, 2번, 3번, 3번. 그런 것들을 I로 묶으면, 이게 번호가 되는 거죠. 여러 개의 힘. 이걸 다 더해라. 어느 쪽 방향? X축 방향. 그래서 이게 무엇과 같다? MAX와 같다. 이렇게 두는 게 이게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Y축은 F에 I에 Y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MA Y 성분과 같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잡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편리한 형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을 이쪽, 그 다음에 Y축을 이쪽, 이렇게 잡아버리겠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성분,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바닥을 누르려고 하는 성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바닥이 떠받치는 성분, 이렇게 이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힘 있죠. 요 힘 하나 때문에 생기는 힘이 이쪽 성분과 요 힘, 이렇게 세 가지가 걸립니다. 만약에 마찰력까지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 이게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마찰력 이쪽. 만약에 위로 밀어 올린다 그러면 마찰력 오히려 이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찾아내서 다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의 힘이 뭐냐.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여기 직각입니다.
그럼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여기는 세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세타가 됩니다. 자, 요 각 잘 찾아야 되겠죠? 세타. 그럼 이쪽 방향의 힘은 요곳에 사인 성분입니다. 사인 성분. 그래서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요 바닥을 누르는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mg 코사인 세타와 동일하겠죠. 요거는 이제 수직 항력 n으로 이렇게 둘게요. 자, n.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자, X축 방향. 자, 이쪽이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두고, 그러면 반대편을 마이너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m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힘은 없지요. 그러면 이게 maX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자, 이렇게 날아가니까 AX는 G 사인 세타 값으로 결정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잡으면 자, N 마이너스 요거 MG 코사인 세타인데 요게 뭐가 같다? MA의 Y 성분과 같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항력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서 반드시 수직 항력,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있죠. 빗면 방향, 가속도.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 자, 이게, 힘과 가속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정리를 해 두시고, 숙제가, 우리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가 117페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29번까지였죠. 29번까지 숙제로 했습니다. 숙제 117페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122페이지 29번까지 1번부터 29번까지 자, 이렇게 숙제니까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운동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건데, 운동 방정식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지가 않아요, 실력이. 그래서 숙제를 꼭 하시고, 잘 안 풀리는 것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다시 찍는 강의였기 때문에 조금 콤팩트하게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